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2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민보익이 사직장을 올렸는데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2일 갑신 네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병조에서 평안도 절도사 조국 측의 개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산군수 이주정이 본군의 성 밑에 어사를 메고서 군사 두 사람을 보내어 고기를 잡게 하였는데 지난 6월 24일 밤중에 야인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절도사 조국지와 평사 권세형은 알지 못함이 아닐 것인데 이제 7월 20일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갔다고 하여 사실대로 알지 아니하였고 우후 유호는 이 산진을 지키면서 이 주정과 부동하여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참간대 모두 잡아서 추국하게 하소서 하였느니 대신들에게 의논하였기를 명하니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연변의 여러 진과 여러 구자의 방어를 삼가면 사람이 사로잡힐 이치가 만무한데 이제 이 주정이 사람을 위임하여 고기를 잡다가 두 사람이 사로잡혔으니 그 죄가 매우 크므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포에 와서 추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도사 오후 평사는 이 주정의 추국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경찰관 홍식이 벽단 성자를 감독해 쌓는 일로 본도에 가 있으니 홍식으로 하여금 추국하여 계문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만약 이상군에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절도사가 알 수 없습니다. 또 변경사의 소소한 노력은 예산 일입니다. 절도사는 여러 진을 총괄하는데 어찌 하나하나 그 무사하기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작은 일에 주장을 문득 납포해 오면 장수가 자주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얻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구차하고 불안한 마음을 품어서 변경의 반비가 더욱 허술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지금 마땅히 변경 백성이 사로잡혔으니 법으로 마땅히 주의를 다스려야 하겠지만 특별히 용서하고 묻지 아니한다. 이 뒤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유시할 것입니다. 오직 유호와 이 주종만 납포해 와서 추국하면 거의 사이에 합당할 것입니다. 하고 윤호,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병조의 사령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이 주정은 나포에 와서 추국하고 조국시 윤호, 권세영 등은 우선 그도의 경차관으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 하고 이 철기현과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병조의 사령바가 가할 듯하나 절도사 우병사 수령을 일시에 나포에 오며 도의 주장이 없어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관원을 보내 추국하여 주의를 과하게 하소서 했는데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2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국치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계달로 인하여 이 산의 군인이 사로잡힌 일의 상황을 갖추어 알았다. 삼이 사람이 비록 기순하겠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를 침해하려는 마음을 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재진에 엄하게 신직하여 저기 문 앞에 있는 것처럼 방비하여 저들로 하여금 침범할 틈을 탈 수 없게 하면 저들이 아무리 흉하고 사납다 하더라도 어찌 그 꾀를 베풀겠는가. 군수 이주정이 어사를 매기 위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밤을 지내면서 번갈아 수직하게 하였으니 이는 오히려 고기를 호랑이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죄가 용서하지 못한 데 있기 때문에 이 주정과 유방장 유호를 이미 의금부에 명하여 나치해 추국하게 하였다. 이는 비록 이 주정의 잘못인 것 같으나 경도 또한 변경의 방비를 삼가지 아니하고 호령이 엄하지 못한 때문이다. 누가 그 허물을 맡겠는가? 법으로는 마땅히 나치해 와서 추국할 것이다. 다만 생각하건대 주장을 자주 바꾸면 방어가 허술해질 것이고 또 이 주장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면 경이 혹시 알지 못할 이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용서하고 묻지 아니한다. 뒤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어찌 두 번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더욱 근신하여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3일 을요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질정관 이종준이 먼저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예부에 나아가니 낭중 이운이 묻기를 긴급금 등의 죄는 어떤 유래 연유되었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고신을 빼앗고 먼 지방에 귀양보냈다고 하였더니 이 운이 말하기를 연로의 거부가 훔친 것인데 억울하게 중죄를 입었으니 진실로 가증스럽다. 곧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가게 할 것이나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그대 나라에 폐가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성지를 받으러 자문을 보낼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운이 진헌하는 예물을 담은 괴자를 보고 묻기를 예전에는 이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괴자를 썼는가 하게 대답하기를 길에서 도둑을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이 운이 곧 상서에게 고품하인데 말하기를 전하께서 정성스럽고 삼가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고래가 아니므로 괴를 버리고 보에 싸서 올리라고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지난 예물을 담은 괴자의 일은 중국 조선에서 고래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가 일찍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둑을 방비하는데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저작 이가가 또 상사의 그 아비 이창신의 억울함을 송사했는데 성종원이 두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내관 안준경을 보내어 성경건에 술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장령 양희지와 정은 유승조가 사례기를 오늘 세자께서 사부와 빈경이 모였는데 음례를 행하지 아니고 바로 자리에 나가므로 필선이 나아가서 고한 뒤에 일어나서 업하였습니다. 시가문에서 먼저 교도하지 아니해 신뢰하도록 하였으니 구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신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마땅히 전례를 상고하여 이를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5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사례기를 신등이 재상의 의논한 것을 보고 모두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 것을 청하였으니 원컨대 공의를 따라서 쌓였는데 전교하기를 경등은 다만 대간을 따르라는 의논만 보고 다른 의논은 보지 않았다 하였다. 대간 등이 아뢰기를 대신의 전후의 의논이 모두 신등이 논한 바가 그릇됨이 없다고 하였으며 또한 다만 종신토로 폐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등도 윤원호가 이창신을 종신토로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윤원호는 이를 다스리는 관직에 쓸 수 없고 이창신은 서경하는 직무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이에 옮겨서 쓰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다시 넘겼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5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아뢰어 민보익의 홍문관 교리를 개정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5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허침 등이 아뢰기를 지금 정조사가 되니가 모두 병으로서 사양함으로 곧 이득승을 가함으로 보내기로 명하셨습니다. 부경하는 사실은 정의품 이상을 임명해 보내는 것이 법이 있으며 또 가함으로 속이는 것은 사대의 예의에 어떠하겠습니까? 재상들은 항상 좋은 건작을 받으면 조금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는데 미치면 원행을 꺼리고 처자를 돌아보면서 모두 병을 칭탁하여 가지 아니하니 잘못 대신에 채통을 잃었습니다. 간한 병이 아니면서 면하기를 칭탁하는 자는 모두 축하에 죄를 과하고 다시 품이상을 골라서 보내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조정조에서도 혹시 가함으로 간이가 있었는데 지금 재상들이 혹은 어버이가 늙거나 혹은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조정조의 고사를 행한 것이다. 만약 억지로 보내면 어찌 사피할 자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먼 길에 혹시 병으로 인하여 기한을 지체하거나 혹시 대고에 이르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경등은 능히 병의 긴 허를 모두 알아서 이를 구문하겠는가 하였다. 허침 등이 또 아뢰기를 가함은 한때의 권의이고 조정조의 성헌이 아니므로 이제 이를 잇따라서 행할 수 없습니다. 어찌 재상이 평상시에는 병이 없다가 은총을 받으면서 멀리 외국에 사신으로 가면 영구를 칭당할 사피하겠습니까? 지극히 간만합니다.
청와대 모름지기 이를 국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세상이 어찌 병을 칭탁하겠는가. 그러나 이를 국문하면 실상을 알 것이다 하고 곧 전지를 내려 이를 국문하게 하였다.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허침 등이 아뢰기를 지평 김숙정은 연근하지 못한 일로 논박을 받았기 때문에 서경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직무를 오래 비울 수 없습니다. 청와대 빨리 개정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 등이 윤원노와 이창실의 관직을 바꾸기를 청하여 제3능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장원세서 아뢰기를 금년에 서울 안에는 배가 열매가 맺지 아니하였으니 청와대 제도로 하여금 봉진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배가 열지 아니하였으면 서울과 외방이 모두 그러할 것이다. 만약 빈객을 접대하는 것과 같이 부득이 써야 할 것은 그만이지만 제전에는 봉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없는 물건을 억지로 올리도록 책임지면 반드시 백성에게 배단을 끼칠 것이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7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그게 생각하건대 지금 임금은 원수가 되고 신하는 고갱과 이목이 되는데 팔과 다리를 펴지 못하면 운용에 결함이 있고 귀와 눈이 통달하지 못하면 보고 들음을 패하게 됩니다. 운용에 결함이 있고 보고 들음을 패하면 원수가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고갱은 바로 대신이며 이목은 바로 대간입니다. 대신이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대간이 그 말함을 얻지 못하면 이는 팔과 다리를 펴지 못하고 귀와 눈이 통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나라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윤원호 이창신에 대하여 대신이 의논하여도 따르지 아니하시고 대간이 노박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며 한 몸의 사사로움에 따르시고 묻은은의 공정함을 잊으시니 20여 년간 함을 받아들이시던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위망한 조짐이 이 일에 비롯되니 한갓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가 함께 절통할 뿐만 아니라 조정의 하늘에 계시는 영혼도 이미 분해하실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예로부터 아랫사람이 된 자는 윗사람에게 충성하기를 원하지 아니함이었고 윗사람이 된 이는 아랫사람에게 돕기를 구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능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윗사람이 능히 정성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6가지 패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6가지 패단이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넷이 있고 아랫사람에게 둘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기를 좋아하고 허물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공의를 패하고 언변을 물리치는 것 등 4가지는 윗사람의 패단이고 아첨하고 관망하는 것 등의 2가지는 아랫사람의 패단입니다. 위에서 이기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윗사람이 허물을 듣기를 부끄러워하면서 반드시 곱게 간하는 것을 꺼리니 이와 같으면 아랫사람으로 아첨하는 자가 그 뜻에 순종하여 충성된 말을 아뢰지 아니할 것입니다. 윗사람이 공의를 폐하면 반드시 사의에 빠지고 윗사람이 언변을 펼치면 반드시 사람을 말로 꺾으니 이와 같으면 아랫사람으로서 관망하는 자가 스스로 편함을 취하여 바른 의논을 아뢰지 아니할 것입니다. 위에서 4가지 패단이 있으면 고치지 아니하고 아래에서 2가지 패단이 있으면서 버리지 아니하여 임금은 교만하고 신하는 아첨하면 패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시초의 마음을 상고하면 반드시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그 뜻에 따라 행함으로써 점점 잘못을 이루어 위태로움에 이르게 되니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지우치게 사랑하시는 병통이 있으신데 능히 대의로서 단절하지 못하시며 반드시 맡을 수 없는 관직을 맡기려고 하시어
지극히 공의를 폐하고 원기를 손상시키며 스스로 옳다고 하시어 덕을 훼손하고 곧게 가는 것을 거역하시어 언로를 막으시니 밑에 있는 자가 비록 충성을 다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령은 두렵건대 아첨하는 말은 날마다 올려지고 충성된 말과 바른 은유는 들어갈 수 없을까 하여 거기 전화를 위해 위태로워합니다. 옛 사람은 임금이 요순과 같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다하였으니 공경하면 존영을 극진히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과악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면 조정에 있는 신하가 모두 그러한데 하물며 대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언책을 맡은 자이겠습니까? 이는 옛사람이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난간을 부러뜨리면서도 그 예의 지나침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신등은 합사하고 연장하여 신청을 여러 번 번거롭게 하였으나 진실로 말이 필요한 것으로서 능히 천일을 움직이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으면서 이에 이르렀으니 죄가 진실로 큽니다. 원하건대 신등의 직무를 파면하면 그 태만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였는데 어서야 이르기라. 내가 비록 착하지 못하더라도 대강 서사를 읽었으며 비록 나라를 다스리는 규모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람을 쓰는데 어렵고 쉬움을 생각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경등은 윤원노와 이창신 때문에 내가 이기기를 좋아하고 허물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공을 패하고 언변을 펼친다고 하였으니 용렬한 임금의 마음을 극진히 하였고 어두운 임금의 허물을 이루었으니 내 얼굴이 두텁고 부끄럽다. 다시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경등은 다시 생각하라 하였다. 대간이 또 상수하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는데 요수는 대성인입니다. 요 임금을 이끌어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자기를 버리고 남의 말을 따른다고 하였고 순 임금을 이끌기라 남에게 취하여 착함을 삼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으니 대저 몸이라는 것은 나의 소유이므로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를 버리기를 오히려 두려워하는데 자기를 지키는 것은 굳고 남에게 따르는 것은 가볍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오직 성인은 남과 나의 사이에 없어 사사롬을 잊고 이치에 순응하므로 자기가 착하지 못하면 인색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남을 따르고 남에게 착함이 있으면 억지로 힘씀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취하여 천하의 착함을 합해서 자기의 착함으로 삼으니 그 높고도 넓음이 하늘과 같이 커서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3대 이후로 다스려진 날이 항상 적고 어지러운 날이 항상 많아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여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능히 자기를 버리고 남의 말을 따르기를 요순과 같이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와 같은 소인은 자기 홀로 착하다고 하면서 스스로 패장을 가져서 백성으로 하여금 광폐하게 한다고 한 것은 이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총명하시고 너그러우심이 배광에 우뚝하게 높아서 임하신 이래로 호심으로 관하는 말을 받아들이되 오히려 미치지 못하실 것을 두려워하셨으니 언책을 맡은 자가 누구나 격앙하고 연마하여 직한 절개를 다하여 성조를 만분의 1이라도 돕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제 윤원노는 초방의 지친으로서 갑자기 권위에 올라서 이익을 경영하여 건몰하는 자취가 드러나니 국인이 모두 이를 더럽게 여겨 경륜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창씨는 과거 출신으로 청반을 두루 거쳤는데 재물을 탐하고 권문에 아첨하는 들어옴이 드러나니 사류가 모두 이를 부끄럽게 여겨 종정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후의 대간이 항의하여 상소하고 고집하여 아뢰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바로 일국의 공의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러시기를 윤원노의 안정한 율이 가벼운데 작은 실수로서 종신의 누가 될 수 없다 하시고 이 창씨는 경악의 구신으로 이를 말함이 강개하니 역시 이로써 누가 될 수 없다고 하시니 이는 전하의 독견이며 공의가 아닙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역시 요순과 같이 자신을 버리고 남의 말을 따르실 것이라고 하여 말하기를 순순히 하였으나 들으시기를 막막히 하시니 이는 자신의 뜻을 지킴을 굳게 하시고 요순과 같이 착한 말에 따르시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신등이 분격하여 그칠 줄을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임금이 되고자 하면 마땅히 요순을 배울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 비록 요순처럼 인색함에 얽매이는 바가 없지는 못하시더라도
어찌 통렬히 버리시고 요순을 배우시지 아니하십니까? 전하께서 남의 말을 따르시는 것이 비록 요순처럼 억지로 힘쓰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못하실지라도 어찌하여 이를 따르기를 힘써서 요순을 배우시지 아니하십니까? 요순을 배워서 능히 자신을 버리고 남의 말에 따르시는 도를 다하시면 이는 또한 요순이 될 뿐입니다. 위외탕탕함이 어찌 홀로 예전에만 그 아름다움을 오로지 하였겠습니까? 또 신등은 윤원노와 이창신을 패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이르기를 착한 임금이 사람 쓰는 것은 목수가 제목을 마르는 것과 같아서 크고 작음과 길고 짧음을 또한 그 적당함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밝은 임금은 버리는 사람이었고 훌륭한 목수는 버리는 제목이 없습니다. 지금 윤원노와 이창신은 스스로 쓸만한 자리가 있는데 전하께서 무엇을 괴로워하시어 간남을 거절하시면서 그 임용을 적당하게 아니하십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미청하기도 능히 생각하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으니 두 사람으로 하여금 주초와 같이 사나움이 변하여 착하게 되고 배구와 같이 아첨함이 변하여 충성스러움이 되어 허물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으로 변하여 그 형적을 볼 수 있고 나라 사람이 모두 가하다고 말한 연후에 전하께서 다시 사람의 나라 경륜이나 존경을 쓰는 데 쓰며 종경 같은 데 쓰면 누가 옳지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은 감히 윤원노와 이창신 때문에 임금의 허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려운 일을 책하고 착한 것을 베풀어서 임금을 요순이 되게 하려고 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살피소서 했는데 어서에 이르기를 이제 경등이 나를 훈계한 것을 보니 충성은 밝은 해를 꿰뚫고 지기는 가을살이처럼 늠름하다. 비록 그렇더라도 사람을 올려쓰고 물리치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다.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어찌 윤헌노가 초방의 지친이고 이창신이 경악의 구신인 때문이겠는가. 다만 오직 한 번 올리고 한 번 물리치는데 메인 바가 지극히 중하고 지나간 해의 이유를 상고하여 주의를 정하였는데 오늘날에 전의 혐오를 추론하여 두 번 폄하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며 무사람을 믿게 하는 방법이겠는가 하였다. 대관등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윤원노와 이창신을 일러서 여러 번 청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말이 좋게 채용되지 못하고 문득 끓이는 바에 저촉되었습니다. 전하께서 포장하심이 크게 지나치면서 말하는 바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결망이 참으로 깊습니다. 무릇 옳고 그름은 양쪽이 모두 성립될 수 없습니다. 신등의 말한 바가 옳으면 윤원노와 이창신이 잘못이고 윤원노와 이창신이 옳으면 신등이 말한 바가 잘못일 것입니다. 어찌 양쪽이 모두 옳은 이치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신등의 말이 옳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대의로서 결단하여 허심으로 듣고 받아들일 것이며 만약 잘못이라고 하신다면 마땅히 신등을 물리쳐야 할 것이니 언책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언로를 방해하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였는데 어서에 이르기를 임금의 허물은 일식월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 보는데 어찌 경등의 말을 기다린 영에 드러나는 것이겠는가? 이제 경등을 포장하였는데 경등은 무엇을 혐의로 하는가? 신하가 이와 같음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다시 근심하겠는가? 하지만 윤원노와 이창신의 일은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아이고.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7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호주 참이 신수건을 불러 묻기를 들으니 그대의 귀 뒤에 종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 아니 신수건이 아뢰기를 신은 나 10살 전에 종기가 터져서 구멍이 났는데 깊이가 겨우 2푼이고 그 구멍이 바늘 크기와 같은데 아프지도 가렵지도 아니합니다. 의원의 말을 듣고 뜸질한 뒤에도 구멍은 예전과 같고 지금도 때때로 혹시 흰 즙이 나오기도 하고 혹시 누른즙이 나오기도 하며 때때로 부어 올라와서 편하지 못함이 있으나 곧 태일고를 붙이면 흰즙이 나오고 혹은 두부찌꺼기 같은 즙이 나오기도 하지만 평화한 것은 평상시와 같습니다 하였다. 선교하기를 내 약방을 하여금 진주의 약을 신수건에게 주어서 이를 시험하게 하라 하였다. 이는 조지서가 아랜 약인데 진주 목사 허황이 찾아서 물어서 깨달아였다. 황국사 임화부인 와거경 위의 세 가지 물건을 고운 가루를 만들어 꿀에 타서 창구에 붙이면 효력이 있으며 황국사는 묵전밭에 잘 난다고 합니다 하였다. 성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성절사 이의가 와서 복명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중조 사람이 이르기를 성하 황제 때에 탄절에 산호수를 바쳤는데 지금 황제는 받지 아니하고 또 달자가 바치는 진주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8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표연말과 사헌부 장령, 이세전 등이 세게 하기를 차례에 있기를 충성이 100일을 꿰뚫었다고 하시고 신하가 이와 같음이 있으니 내가 다시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하셨으니 보장하심이 너무 지나쳐서 신등은 참으로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저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기뻐하기가 어렵지만 이미 기뻐하셨으면 그 말에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신등의 말을 기뻐하여 이를 포장하시면서 오히려 그 말을 쓰지 아니하시니 이는 이른바 기뻐하여 역하지 아니하고 따르면서 고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전 상나라 고종은 부열의 말을 찬미하게 오기를 아름답다. 그대의 말을 오직 행할 뿐이다 라고 하였으니 고종은 참으로 능히 부열의 말을 쓴 것이고 겉하게 찬미한 것이 아닙니다. 당나라 태종은 위징의 가난한 말을 기뻐하여 위현에 비하여 병장에 버려 놓았으니 참으로 능히 위징의 말을 쓴 것이고 그 짓으로 위현에 비하고 그 짓으로 병장에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비록 부열과 위증의 어진 것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하께서 마땅히 고종과 태종으로 자차하셔서 간함을 실행하고 말함을 들어주시는 것이 가한데 어찌한가 그 말만 찬미하고 그 사실은 따르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포장함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였으나 그대들이 농계한 지 이미 오래인데 비록 실정에 지나치는 말이 있었으나 말한 바가 격절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그대들이 농계한 말은 내가 이미 익숙하게 들었으며 내가 유시한 말도 그대들이 또한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다. 유언노와 이 장신의 일을 만약 다시 추론하면 이는 본주의 예의에 또 죄를 다하는 것이다. 만약 종신 금고의 죄가 아니면 사람이 앞길을 패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마땅히 각각 스스로 생각하라 하였다. 대간이 다시 농계하기를 어제 정교에 이르시기를 사람의 진퇴는 쉽게 할 수 없으니 한 번 올려쓰고 한 번 물리치는 데 관계되는 바가 심히 중하다고 하셨으니 신등의 뜻도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반복하여 농계한 것입니다. 군자와 소인은 각각 그 유에 따라 한 군자가 나아가면 착한 무리가 모두 나아가서 그 나라를 밝게 창성한 데로 올라가게 하며 한 소인이 나아가면 간사한 무리가 모두 나아가서 나라를 어두운 데로 내려가게 합니다. 낭와는 재물을 탐하는 자인데 초나라에서 이를 써서 오나라 군사가 영에 들어왔고 양외는 경사한 자인데 송나라에서 이를 써서 원의 다스려짐이 소승의 어지러움으로 변하여졌으니 군자 소인의 진퇴는 그 중함 이와 같기 때문에 성인이 매양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역에 있는 서리가 내리면 장차 얼음이 얼게 된다고 한 가르침과 금리로 소를 가꾼다는 경계는 모두 소인의 나감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등이 복합한 지 수십 일이 되도록 그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를 위해 두려워하고 국가를 위하는 계책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이른바 한 번 올려 쓰는 것과 한 번 물리치는 것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다는 것은 대저 사람은 한때의 죄를 받았다 하여 쉽게 물리칠 수 없고 한때 다소 착하다 하여 쉽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이고 군자 소인의 진퇴로서 말한 것이 아니다. 어찌 이 사람들을 소인에 비기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또 서계하기를 윤온노는 담독한 자인데 외척의 세력이 있고 이 창씨는 간사하고 아첨한 자인데 민첩하고 슬기로운 재주가 있으니 이른바 호랑이가 날개를 붙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이를 믿고 이 일을 맡겨서 대관의 이름을 얻으면 윤온노는 외척의 세력을 끼고서 탐독한 욕심을 이룰 것이고 이 창씨는 슬기로운 재주를 끼고서 간사하고 아첨하는 꾀를 이루어서 벼슬을 이룰 것을 근심하여 건몰할 것이며 간사함을 부리고 말을 놀려서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좋아하고 자기와 뜻이 다른 자를 배척하여 나라의 해가 됨이 잘못 이루 말할 수 없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호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장차 커져서 도끼를 찾아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니 역대의 외척이 집권한 근심과 소인이 나라를 그르친 화는 그 단서는 매우 작으면서 마침내 구제할 수 없는 데 이르렀으니 이는 성삼이 밝으심으로 통촉하시는 바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소홀히 하시니 이는 신능히 크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멀리 생각하시고 뒤를 돌아보시어 밝게 결단하시고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어서에 이르기를 내가 유시하기를 이미 극진히 하였는데 무엇을 말하겠는가 하였다. 아이고. 위현은 전국시대 위나라 서문표는 성품이 급함으로 가죽을 차고 있으면서 부드러움을 배우고 춘추시대 진나라 동안우는 마음이 느슨함으로 활주를 차고 있으면서 급함을 배운다는 고사이다. 금리는 술에 멈춘 데를 말한다. 호리는 아주 작은 조지입니다. 성종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외선에 표를 붙이는 일을 의논하다. 예조에서 경상도관찰사 이극균이 계달한 바 외선에 표를 붙이는 일에 의가히 아뢰기를 외인들이 배를 빌려서 대신 점거를 받고 요를 받아서 나누어 쓰는 배단을 도주에게 이미 누차 통요하였으나 조금도 금방 하지 아니하고 인순에 길들여져서 쌓인 배단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항상 거주하는 외선에도 아울러 표를 붙여서 구별하지 아니하면 간사함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도주에게 통요하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행하면 반드시 소요하여 원망을 맺을 것이며 도주가 이를 들으면 반드시 놀랄 것이니 먼저 도주에게 통요하여 회답을 기다려서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명하였다. 연필상 연호 이철견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이 극균이 아랫 뜻은 배에 표를 붙이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삼포 외인에게 물어서 그 뜻을 듣는 것이 어떠 하겠느냐고 한 것이고 곧 표를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조에서 아랫바는 이 극균의 아랫 뜻과 같이 아니합니다. 이 극균이 적당한지 아니한지를 시험해 물어서 깨달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만약 도주에게 통려하면 도주가 반드시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극균의 아랫바에 의하여 권사로서 여러 가지로서 물어서 그 뜻을 시험해 보고서 상달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외인을 접대하는 이는 해동 제국기에 절목이 상세하고 명백하여 헤아려서 빠뜨린 계책이 없으니 이제 예법을 가볍게 고쳐서 이목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간사함을 적발하는 것도 역시 사체에 어긋나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했는데 노사신의 의논에 따랐다. 그래 노사신이 말이지. 선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김숙증이 상서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사관원에서 신이 전주 판관이 되어 염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영하지 아니하니 신이 몸을 돌이켜 스스로 살피건대 실수한 바를 아득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말한 바가 만약 사실이라면 죽어도 유언이었겠으나 만약 사실이 아니면 성명한 조정에서 억울함을 품고 종식도로 오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건데 빨리 변정하게 하소서 했는데 정교하기를 어찌하여 오래도록 변정하지 아니하였는가 이를 사관원에 물으라 하니 대사관 허계 등이 아뢰기를 김숙정이 연관하지 못한 일은 대개를 전해 들었으나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이 탐의에 관계되니 마땅히 빨리 엄하게 분면하여 국문할 만하면 국문하고 폐기할 만하면 폐기할 것이며 지연시킬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만 사르기를 어제 정교에 이르시기를 윤원노와 이창씨는 소인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나 윤원은 오직 이만 구하고 이창씨는 겉으로 탄핵하면서 속으로 사과하니 군자의 하는 바가 과연 이와 같습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예로부터 어려운 바입니다. 정고의 재앙이 누가 다스려서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어지러워서 망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잘못 써서 실패하는데 이러는 것은 알아보지 못한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약 알았으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이를 써서 화를 취하였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두 신하의 온노함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신등은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며 중놈을 익숙하게 들어서 그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소인이 아니라고의 신등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극이 두렵건대 후세에서 오늘을 비웃는 것이 오늘 말에 전대를 비웃는 것과 같을까 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내가 장차 중론을 모아 이를 보려고 하니 의정부 육조 한성부에 의논하게 하라 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허침 등이 아래기라. 윤탕로의 집종이 사인을 능력한 것은 이미 결벌하였는데 유탕로는 비록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능히 아랫사람을 단속하였으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유래 가장을 아울러 논지하는 조문이 있으니 청컨대 윤탕로를 주의주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라. 무릇 노비는 아전과 일체이다. 노비가 다른 곳에서 혹은 살인이나 혹은 강도짓을 하였으면 그 주인과 아울러 주의해주겠는가? 가령 사헌부 아전이 문 밖에서 혹시 범한 바가 있으면 또한 금가하지 못한 까닭으로서 죄가 대간에게 미치겠는가 하였다. 허침 등이 아뢰기를 윤탕로의 종이 만약 살인, 강도 등의 죄를 범하였는데 신등이 윤탕로를 아울러 죄주기를 청하였으면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지금 윤탕로의 노비가 백주의 대로 곁에서 의정부 낭청을 능욕하였으니 그 세력을 믿고 횡포 방자함이 막심합니다. 윤탕로가 만약 항상 경계하고 신칙하기를 더하였으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세조조의 윤사흔이 길에서 의정부 서리를 만나 술이 취하여 이를 매질라 했는데 의정부에서 비염함으로 곧 윤사흔을 파직시켰으니 의정부를 존중하고 청리를 누리는 까닭입니다. 서리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낭청이겠습니까? 윤탕로를 아울러 추액하는 것이 바로 이치에 합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사헌은 서리를 친히 멸지하였으니 파직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는 윤탕로가 알지 못하는 바인데 어찌 집의 종이 범한 바로서 그 주인을 아울러 면죄하겠는가? 견등이 예를 끌어 농계하는 것이 모두 온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하여튼 윤씨 집안들이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형조판서 박승질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정조사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신은 작년부터 풍병이 있어 두 다리가 몹시 아픕니다. 말리길에 바람과 추위를 만나며 이 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가기를 이와 같이 병이 있으니 어찌 능히 감당하겠는가 하고 이어 승경원에 전교하기를 정조사가 모두 병으로 사퇴하고 사관을 또한 가함의 잘못을 논하는 이는 상품 당상을 품계를 올려서 보내고자 한다. 그것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가선대부의 품계를 올리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저늘의 안침의 품계를 올려받고 부경하였는데 지금 또 만약 그렇게 하면 전례가 될까 두렵습니다. 통정적으로 가선대부의 품계를 빌어서 부경한 전례가 있으니 승문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차함은 조종조에서 실행한 옛일이니 지금도 또한 이에 의할 것입니다. 또 독자가 아니고 어버이가 나이가 70을 넘지 아니하는 자를 차견한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한치영 정문영 유지 윤효선 신준 성현 이육 성령 정경전은 의논하기를 부경하는 것은 어뢰에 있는 일인데 어찌 어뢰에 있는 일 때문에 갑자기 벼슬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할 수 없다면 조정조의 곳에 얘기하여 임시 벼슬로 차견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신종훈은 의논하기를 만일 재상 중에서 정조사로 보낼 만한 사람이 없다면 정삼품 이상에게 품계를 올려보내는 것도 또한 한때의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매번 부경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하여 반드시 품계를 올려보내게 되면 사체의 해로움이 있을 것이니 전례를 이루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함은 기망하는 것과 같고 또 부경한 뒤 겨우 2, 3년이 지난 자를 다시 보낸다면 중국 조정에서 반드시 나라가 작아서 사람이 없다고 여길 것이다. 이품 이상으로서 만일 가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삼품 당상간을 품계를 올려서 보내는 것도 가하다. 그리고 이는 한때의 일이니 어찌 전례를 이루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하였다.
선교실을 282권 성종 24년 9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예조판사 성현이 글로 아래기를 그늘의 전지에 관상감, 사역원, 전의감, 해민서는 본래 사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 내이원 이외에는 문관과 무관의 바늘에 넣지 말라 하셨는데 신은 천문, 지리, 복서, 의학, 통역 등의 일체의 잡술은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 중에서 하나도 빼어 넣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조로부터 제학을 동반의 직임으로 삼고 과거 제도까지 설치한 것은 그 임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이미 문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잡예에도 뜻을 두었기 때문에 당시에 인재가 많이 나왔으며 혹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학으로 이름이 있는 자는 모두 이미 늙어서 채용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외방의 한미한 무리들로서 문관이나 무관의 벼슬을 얻지 못한 자가 오직 3사에 소속되어 이름을 걸어놓고 그 음덕이 자손에게 미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논밭도 없고 따라다니는 하인도 없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고 있어 고생스러움이 막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 잡류라고 논정하면서 비록 참상관이라 하더라도 논획을 당할 경우 법관이 곧 잡아다가 문초할 것이고 직위가 산품에 오른 자가 엄득이 자손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와 같으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니 누가 즐거이 소속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더욱이 이원과 해민호는 업무상 비장한 차이가 없으니 어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청가대 예정 그대로 두소서. 신이 분수에 넘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예관으로 대죄하고 있으니 마트마 문교와 예술의 일에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기에 권장하고 인도할 방도를 다음에 조목조목 진술하는 것입니다. 1. 제학 중에서 여거가 더욱 정밀하지 못하여 매매할 때 쓰는 일상어도 오히려 능히 통달하지 못하니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 전하는 말이 어긋나지 않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년의 제조들은 거의 다 그 말을 알지 못하여 취재할 때 그 무리에게 맡김으로 인정을 쓰고 사사로움을 따르는 패단이 없지 않으니 어찌 국가에서 법을 만든 뜻이겠습니까? 그무 제조는 하늘을 해득한 자로 임명하소서. 일역관을 취재할 때 경서와 사기를 강론하는데 먼저 깊은 뜻을 물으면서 한의 자훈을 묻지 아니하고 녹을 때 박통사 등의 책은 다만 배송하게만 하고 그 뜻을 묻지 아니하니 심히 불가합니다. 그무는 사서와 경서는 한으로 음을 읽은 뒤에 주소의 깊은 뜻을 묻고 녹을 때 등의 책은 배송한 뒤에 반복해서 힐라나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1. 왜 화가 여진학을 취재함에 있어서는 다만 글자만 쓰게 하므로 과거를 보는 자는 한글 글자 획만 익히며 제조는 다만 글자 획에만 의해서 참고하고 말의 음은 전혀 강문하지 아니하니 그 합격자는 말 한마디도 알지 못하고 국록을 받게 되므로 조중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그러므로는 사막도 또한 그 말로 번역하게 하고 녹을 때 박통사로 취재할 때는 강문에다 글자 쓰는 것을 겸해서 한다면 두 가지를 온전하게 해서 배단이 없을 것입니다. 1. 여거 진함은 다만 명물만 기록하고 그 자세한 것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날마다 쓰는 보통말도 또한 다 분류해서 첨가하여 기입해야 할 것입니다. 외어와 여진어도 또한 한어와 같이 진함을 붙여서 처음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히게 해야 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관상감 등의 관원을 문관과 무관의 예로 논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하냐를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이 극배가 의논하기를 전인감과 해민서는 질병을 다스리고 관상감은 천문을 살피고 사예고는 화의를 전하고 율학과 산학 또한 모두 빼어놓을 수 없는 임무입니다. 이 때문에 조정교로부터 중히 여겨 문관과 무관의 두 반열에 두었는데 지금은 다 그렇지 아니하니 단지 내이용과 내시부 등만 문관, 무관이 반열에 잡는 이것이 잡학인이 통분해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허정은 의논하기를 잡학인이 문관과 무관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지금 만약 잡직이라고 논하면 누가 즐기어 입속하여 그 업을 힘써 익히겠습니까? 이 부분 결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철견, 한지영, 정문영, 요지, 신존, 윤효손, 정경조, 김긍유, 신수근,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대저 조정의 법은 가볍게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유 없이 강등하여 잡직으로 하여 예법을 어지럽히고 인망을 잃는다면 지극히 미편할 것이니 예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승질은 의논하기를 속록의 이 조항은 본래 제도의 감사가 형신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므로 설정한 것입니다. 대전의 승음은 처음에 서로 방해되지가 않았으니 승음은 인잉의 문기도 아우르기지 않은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이유 권정 신종호는 의논하기라 일관 역관 등의 권한은 비록 사족이 아니나 상품 이상은 엄득이 자성에 미치게 된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법을 범한 바가 있다고 해서 유사가 갑자기 형신을 가하면 미안한 듯합니다. 또 그 자손은 승음한 연고로 해서 모름지기 개푼하여 형신하고 그 자신은 잡직으로 논해서 다시 개품하지 아니하니 사체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3. 학은 중국어, 일본어, 여진어를 말한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윤언노와 이창신 등의 사건을 의논하게 하니 이극배와 허종은 의논하기를 윤언노의 박납 사건과 이창신의 양핵 음사한 사건이 만일 실제로 있었다면 참으로 형편없는 소인입니다. 그러나 윤언노는 끝내 박납한 죄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창신은 조지주로 하여금 윤필상에게 음사하게 하였다는 이 일은 애매한 것 같으니 이것으로 곧장 소인이라고 이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철견, 한치영, 정문영, 신준, 원종, 박원종은 의논하기라 옆부터 사람을 논함에 있어 한 가지 잘못으로 소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신들이 듣기에는 윤원노와 이창씨는 이 한 가지 잘못이 있을 뿐이지 기타의 참으로 소인이라는 사실은 신들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고 유지 윤효선, 박승질, 김극류, 김수선, 신수근은 의논하기라 신인 듣건대 군자는 의에서 깨닫고 소인은 이에서 깨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자와 소인의 갈림길은 의와 이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미묘함으로부터 이의를 행하는 자취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으면 진실로 군자인 것입니다. 지금 윤원노와 이창진이 이미 행한 일을 보건대 진실로 군자라고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곧장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것 또한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성현은 의논하기라 윤원노가 박람한 자치와 이창신이 대신에게 아부한 실정은 명백하니 모두 소인됨을 면하지 못합니다. 신이 전에 대사원이 되었을 때 일찍이 논하여 아뢰었습니다. 하고 송영, 신정호, 정경조는 의논하기라 박납은 이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장사꾼이 아니면 하지 아니하니 재상이 참할 수 있겠습니까? 대간이 윤원노를 논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이 창신이 엄사한 자체는 명백하지 않으나 평일의 말과 행동이 사류에서 신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간의 논박이 이에 이른 것이니 이는 이 창신의 잘못입니다. 하고 권정은 의논하기를 이 창신의 사람됨은 신이 일찍이 대사원 때 이미 의논을 드렸고 윤원노는 비록 선행을 하는 군자는 아니나 한 가지 일의 잘못으로 소인이라 지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이 육은 의논하기를 신은 이 창신과 더불어 일찍 일을 함께한 적이 없고 다만 조정 출입에서 서로 면식이 있을 뿐이니 어찌 속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간이 논한 바 양액 음사의 일로 보건대 아마도 군자는 아닌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람으로서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이 있지만 능히 고치면 이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니 이제 한 가지의 일의 잘못으로 지목하여 소인이라 하면 불가하다. 개정하지 말라 하였다. 아이고 맞아. 문제야 문제. 선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일 개사 첫 번째 개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사무대사헌 허침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와서 아뢰기라 신들이 대신하여 의논을 보니 다 박남 및 양액 음사를 소인의 일이라 하고 윤원노와 이창신을 지목하여 군자라고 한 사람은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사이에는 소인의 정상이 명백하게 말한 사람도 또한 많았습니다. 신들은 윤원노가 박납한 사실과 이 창신이 양핵 음사한 정상이 이미 다 폭로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이 그 폐와 간을 보는 것과 같아서 가히 엄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론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찌 군자라고 지목하고 신들을 잘못이라고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공론을 힘써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원노와 이창신에 대하여 단지 성현만이 소인이라고 지목하였고 모든 재상은 다 비록 선행을 한 군자라고 이르는 것을 불가하니 또한 소인이라고 이르는 것도 불가하다고 하였다. 대저 참 군자는 비록 중국에서 구하여도 또한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니 윤논노 등을 소인이라고 해서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아뢰기를 무릇 사람의 심술의 미묘함은 반드시 동료들이 자세히 아는 것이므로 의심하지 않고 그 상태를 바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신들의 말이 공로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제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허침 등이 아뢰기를 어제 본 전지에 이르기를 재상으로서 만일 부경할 만한 자가 없으면 삼품 당상관에게 분계를 올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신들은 비록 늙은 어버이가 있더라도 어버이의 나이가 모기에 이르지 아니하고 형제가 있는 자라면 비록 보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미 몸을 바쳐 신하가 되었으니 어찌 일일이 그 사사로운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품계를 올리는 것은 공로가 있고 어질고 능한 자에게 가히 베푸는 것인데 다만 부경하기 위하여 품계를 올린다면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재상은 보통 때의 일이 있으면 높은 벼슬과 후한 녹을 편안히 누리는데 만약 관찰사나 사명을 받들거나 부경하거나 하여 조금이라도 근로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유를 대어 회피하는 것이 이미 풍속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정조사를 병으로 사퇴하는 자는 다 공문을 받았는데 또 들으니 박승질이 병을 칭탁하여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선상께서 비록 대신을 너그럽게 용납하시어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사에서 어찌 박승질을 용서하겠습니까? 이미 공함을 내어 공문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을 경들이 걸핏하면 말하니 이와 같으면 권력이 대간에 있는 것이다. 무릇 하려고 하는 바를 모두 아래에 맡긴다면 나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란 말이닌가? 관체사 및 외방에 사신을 가는 사람도 혹 초자 하기도 하고 혹 가자 하기도 하는데 하물며 전대하는 사신으로 천자의 조정에 가는 자를 가자하여 보내는 것이 무슨 불감이 있겠는가? 이는 늘 있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한 번 한 것뿐인데 형들이 어찌 불가하다고 하는가? 또 박승질을 어찌하여 아래에 청하지 아니하고 공문하였는가 하였다. 허침 등이 아뢰기를 만일 평시에 가자 한다면 가하지만 이제 부경하는 재상을 구하다가 어찌 못하여 분계를 오리어 보내고자 하니 이는 벼슬로서 꿰는 것 같아서 사체에 옳지 않은 것이라 신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또 박승질을 추국한 일은 이에 앞서 만일 사죄를 범한 경우 사헌부는 의뢰 아뢰지 않고 곧 군문하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 홍기달 등을 이미 국문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이 예의에 의하여 곧 공함을 냈을 뿐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그 임금에게 무례함을 보면 곧 매가 참새를 쫓는 것과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박승질은 홍기달 등이 국문당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꺼리는 바가 없이 감히 사피하니 무례함이 심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함은 중국 조정을 기만하는 것과 같으므로 분계를 올려서 보내는 것인데 무슨 불가함이겠는가? 비록 우리나라 산천이라도 만약 두루 보지 아니하였으면 다 보고자 하는데 하물며 중국 땅이겠는가? 하늘의 주공 조정에 보낸 자문에 이르기를 천일의 빛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음을 평생의 영광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참으로 옳은 것이다. 세상이 만일 병이 없다면 누가 가고자 하지 아니하겠는가? 홍기달 등은 나는 오히려 구문하지 아니하고자 했으나 대간에서 시달려서 국문하라고 명하였는데 지금 또 박승질을 국문하는가? 대신을 곧장 국문하면 경들은 비록 전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범한 바를 내가 알지 못하면 곧장 국문하여도 좋겠지만 이것은 내가 아는 일인데 아뢰지 아니하니 옳겠는가? 이 또한 임금에게 무례한 것이 아닌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재상이 평소에 성상의 연애를 두텁게 입고 있는데 원행하게 되어서는 모두 병을 칭탁하고 회피하니 후세에서 지금을 보는 자가 조정의 기강이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홍기달 등이 공문을 당하였는데도 박승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나쁜 것을 본받아서 회피함으로 신등이 통분을 이기지 못해서 먼저 행하고 뒤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적을 잡는 것과 같은 큰일이란 먼저 행하고 뒤에 아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산을 국문하는데 무슨 급한 것이 있어 이와 같이 하느냐.
경들이 대간의 기강을 진작시키고자 하여 아뢰지 않고 재상을 공문한다면 임금의 기강은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임금이 조정의 기강을 사헌부에 맡겼으므로 사헌부의 기강이 진작되면 임금의 기강도 또한 진작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임금은 비록 신하가 위에 알려주는 일이 없어도 사헌부의 기강만 진작되면 임금의 기강이 진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신하는 감히 사사로운 정을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정의 기강을 위해서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을 임금의 기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듣고 본 바를 개진하여 가부로 결정하기 때문이니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어서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사헌부에서 기강을 진작시키는 데 힘쓴다고 하여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아뢰지 아니하고 곧장 공문하였으니 그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을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아뢰기를 박승질은 근래 초탁의 언전을 입어 호조판사, 형조판사를 두루 지냈는데 병으로 사형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경하라는 명을 듣고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자기 병을 칭탁하였으니 신하의 예가 과연 이와 같은 것입니까? 신들이 국문한 이유는 조정의 기강을 위해서였는데 전교하시기를 그 임금에게 무리하니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으니 신들은 직이 맥기가 미안합니다. 청가대 비엄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라. 난신적자라면 춘추의 법으로 잡아다 뵐 수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먼저 행하고 뒤에 아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박순질이 병 때문에 와서 사양한 것으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아뢰지 않고 곧 국문한 것이 옳겠는가? 홍기달 등은 아뢰고 국문하고 박승질은 아뢰지 않고 곧장 국문하였으니 이것은 사헌부에서 법을 희롱한 것이고 내가 무례하다고 하며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이로써 사직하는 데까지 이르겠는가? 이유는 마땅히 자세히 살필 것이다. 하였다. 모기는 모는 70세이고 혹은 8, 90세를 이르는 말로 나이가 많음을 말한다. 성조실로 282권 성종 24년 9월 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허계가 아뢰기를 김숙정은 전주 판관이 되었을 때 본주에 사는 사람으로 사위를 삼았으니 어찌 배단이 없었겠습니까? 그 청렴하고 삼가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승대원의 선교하기를 수령이 부민과 서로 혼인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가? 만약 너무 지나친 일이 없다면 서로 혼인하는데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승지들이 아뢰기를 대명일에 부민의 부녀에게 장가들어 처첩을 삼는 데 관한 조문이 있으니 법에 있어 마땅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로 인하여 폐단이 있다면 종신의 누가 됩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그러면 과연 잘못이다. 그때의 사헌부 관리와 관찰사 및 김숙정을 아울러 공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2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허침 등이 아뢰기를 연탕로의 노복이 매우 사나운데 이는 다 그 주인이 하인을 능히 단속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윤탕로는 그 노복이 사인을 욕구했음을 알면서도 죄를 주지 않았고 또 사인에게 스스로 사죄하지도 않았으며 그 거듭한 포후를 이제까지 그 집에 두고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횡자함이 막심합니다.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신등의 청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등은 몹시 결망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은 윤탕로가 그 종을 죄주지 않았던 것을 잘못이라고 하나 그날 사인들이 즉시 와서 비엄하였으므로 그 종을 형조에 내려 두 차례 형신하고 곤장 80대를 들였으니 윤탕로가 어느 결혈의 죄를 다스릴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포후를 저들이 어찌 영구히 빼앗아 주지 않고자 한 것이겠는가? 경들의 이 말은 우스운 것이다. 무릇 외척의 이런 비록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나 대간이 반드시 감히 말하니 외척된 자가 또한 괴롭지 않겠는가? 어찌 종의 죄로 그 주인까지 연좌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82권 성종 24년 9월 3일 갑5 첫 번째 기사. 사관의 대사관 허계 등과 사헌부장령 양의지 등이 글로 아뢰기를 한나라 장제가 두 헌을 전응하고 방자함을 노하여 불러서 꾸짖기를 나라에서 두 헌을 버리는 것은 외로운 새 새끼와 썩은 쥐와 같을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주지 않고 징계하고 고치게 하다가 결국에는 주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선유가 장제의 간사함을 용납하고 악함을 감춰준 잘못은 논하여 말하기를 알고서도 죄주지 않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윤원로가 박나반 과실을 전학해서 이미 아시고 처음에는 가벼운 형률로 다스리고자 하였다가 이제 와서 중임을 맡기시니 윤로가 어찌 징계될 바가 있겠으며 두려워하고 꺼림이 있겠습니까? 만일 꺼림이 없이 다시 중대한 법을 범한다면 전학에서 참으로 법을 폐할 수 없을 것이니 그 은혜를 상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창씨는 이미 재물을 탐한 추행이 있고 또 음사한 자추가 있어 살림은 취하지 아니하는데 전하께서는 홀로 그 간계함을 칭찬하고 그 허물을 엄폐하여 높은 벼슬을 주니 서경의 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창씨도 또한 경계할 줄을 몰라 행실을 고칠 계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창씨는 본래 재주와 지혜가 있는 선비로서 지혜를 믿고 사수를 행하고 재주를 끼고 불선을 행하니 이는 신등이 크게 두려워하는 바인데 전하께서도 홀로 알지 못하시니 이것이 노기가 참으로 간사함과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옛부터 외척의 화가 있었던 것은 누군들 알지 못하겠는가? 그러나 어찌 이 때문에 다 물리치고 버릴 수 있겠는가? 윤언노는 박납으로 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창신의 일은 전에 이미 다 유시하였다 하였다. 대간이 다시 글로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몇 날 며칠 동안 복합하는 것이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아닌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근근간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은 조정의 공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공론이 이기면 조정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공론이 굽혀지면 조정이 날로 그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항상 만성의 세력을 굽혀 정직의 기운을 신장시키고 공론이 항상 이기게 하며 굽히지 않게 합니다. 그러한 뒤에야 기강이 엄숙해져 백관과 만민이 바른 것으로 귀일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신등이 논란하는 바 윤언노와 이창신의 일은 공론입니다. 만약 공론이 아니라면 전유의 대간이 어찌 서로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뜻이 같으며 여러 달 동안 감히 말하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굳이 거부하시고 따르지 아니하여 조정의 공론이 펴지 않게 하여 원계가 꺾이고 상하게 되니 신등은 통민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서로 이르기를 굽힐 만한 일이면 비록 만성의 임금이라도 어찌 굽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굽히지 못할 일이라면 비록 대간의 말이라도 굽히지 못할 것이다. 어찌 밝은 임금이라는 이름을 얻고자 하여 여러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자 하여 들어주지 못할 일을 들어주어 스스로를 기만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다시 글로 아뢰기를 옛 말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를 꾀하면 천심에 합치한다 하였습니다. 만일 임금이 공의를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표단이 5가지가 있으니 사로서 공을 멸하는 것이 그 첫 번째요. 사욕을 탐해서 뜻을 얻는 것이 그 두 번째요. 그 첫째이며 두 번째이며 관직을 사설의 친한 이에게 주는 것이 그 세 번째이고 총애를 믿고 교만하고 방장하는 것이 그 넷째이며 언로를 막는 것이 그 다섯째입니다. 이 5가지 표단이 있는데도 전하께서 살피지 아니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선교하기를 그대들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를 꾀하면 천심에 합친다고 이르는데 대간의 말을 따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를 꾀하는 것이 되어서 천심에 합치하고 세상의 말을 따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를 꾀하는 것이 아니어서 천심에 합치하지 않는 것인가 하였다. 두호는 중국 후한 때 사람이다. 평릉 사람으로 장제 화제 때의 무장이다. 너희가 황후가 되고 거기 장군에 임명되어 북선우를 격파하고 그 비를 연년산에 세우고 개선하였다. 대장군이 되어 세력을 부리게 되자 두시 일족이 조정에 가득 차기에 이르렀으므로 화제가 정중과 밀리하여 그 인신을 박탈하고 자살하게 하였다. 노기는 당나라 활주 사람이다. 본래 음음한 성격을 가졌었는데 덕종이 그 재주를 인정하여 발탁해 증명하였다. 그런데 권력을 지이자 정사를 어지럽혔으므로 신주 사마로 좌천되었고 풍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다. 근근간간은 부지런하고 정성스러웁니다.